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맛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6가지를 골랐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제2차 범정부 통합 백신 유통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난 19일 안전한 백신 유통을 위한 두 번째 모의 훈련을 한 건데요. 국내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공항으로 수송되는 화이자 백신 유통 과정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군은 육로 수송과 항공편을 이용해 도서 지역까지 다양한 방법의 수송 방안을 검증했는데요. 백신 수송 지원 본부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관계기관 인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군 11 전투비행단과 20 전투비행단이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11 전투비행단은 지난 19일 비대면 힐링 버스 투어를 진행했는데요. 장병들은 무하차 방식으로 버스를 타고 부대 인근 바다인 포항시 호미곶을 관광했습니다. 20 전투비행단은 지난 22일 찾아가는 노래방을 진행했는데요. 노래방 시설을 꾸민 차량이 생활관 앞으로 찾아가 장병들이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도록 했습니다. 육군 5사단이 전투지휘 훈련장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22일에 개관된 이 훈련장은 노후된 독신자 숙소 건물을 새롭게 고쳐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예하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의 전투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부대는 전투지휘 훈련장을 활용해 여단과 대대급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대 전투력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육군 72사단이 혹한기 야외 전술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동계 악조건 아래 작계 시행 능력을 검증해 제한 사항을 식별하고 최상의 동원 준비 태세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간부 47명이 지게차 운전면허를 획득해 물자 분류 등 부대 징편 훈련 시간을 6시간 이상 단축하는 등 획기적으로 전투력을 보존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대는 동원사단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올해를 교육훈련의 원년으로 삼고 실전적이고 창의적인 훈련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조국에 헌신한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지팡이를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팡이가 전달됐는데요. 참전 유공자들은 고맙고 또 영광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육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우를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50기 학생들이 부사관이 되기 위한 3년 동안의 교육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임관식을 했습니다. 지난 23일 모두 139명의 공군 부사관이 탄생했는데요. 재학 기간 동안 인증이 필요한 정보화 자격증과 전공 학과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전 실시하는 2주간의 실무부대 인턴 실습과 6주간의 기본 군사훈련도 이수했습니다. 특히 이날 임관식에선 자신들의 기술을 상징하는 숫자 대형을 편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저도 앞서 소개해드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인데요. 후배님들의 건승과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네, 이번에는 지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백신 특급 수송 작전 제대로 속풀이해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기자 속풀이, 오늘의 주제는 특급 백신 수송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접종됐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급 수송 작전이 있었는데 2월 초 제1차 범정부 백신 수송 모의 훈련을 시작으로 지난 19일에는 2차 모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24일과 26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각각 실제 수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백신 수송으로 긴박했던 한 주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국방 신속 지원단 변구환 대령 나오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한 맛입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국방 매거진 시간에서 1차 백신 수송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2차였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앞선 1차와 2차
어떤 게 다릅니까? 네, 지난 3일 실시했던 1차 모의훈련은 해외에서 국내 공항을 통해 반입된 화이자 백신을 국내 대형 물류센터로 배송하는 절차를 본부처 통합으로 숙달하였고, 2차 모의훈련은 국내 백신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국 각지의 보건소까지 배송하는 훈련을 하였는데요. 특히 민간 항공기 및 선박 이용이 제한되는 우발 상황 시에 우리 군 항공기와 선박을 활용하여 도서 지역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절차를 병행하여 숙달하였습니다. 1차도 진행을 해보셨고 이번 2차 때는 검증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접종에 앞서 다양한 백신 수송 방안을 검증했고, 수송 간 온도 일탈이라든지 교통 정체로 인한 운송 지원, 정전시 조치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까지를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 평가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운송 중에 사수해야 하는 콜드체인 온도도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1차 모의훈련에는 영하 80도까지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백신을 수송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이번 2차 훈련은 영상 2도에서 8도의 보관 운송 조건이 필요한 백신이 그 대상입니다. 전 수송 단계에서 영상 2도에서 8도의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점검을 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또 최종 운송 장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1차 때는 통합물류센터까지 이송이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25개의 보건소로 배송되는 훈련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6일 첫 백신 접종을 위한 실제 운송을 목전에 두고 운송 범위가 1차 때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2차 훈련은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여러 코로나19 백신 중에 이제 어떤 백신이냐,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백신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선구매 계약을 통해 체결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은 총 5개입니다. 이 중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각각 영하 75도와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백신은 운송과 보관 시에 영상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훈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염두에 둔 훈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한 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한 맛입니다. 여기에서는 백신 수송에 특별한 원조를 한 우리 군의 활약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백신 수송에 투입되는 군 수송기로 C-130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기종이죠? 네, C-130은 고공 강화라든지 이제 특전사에서 강화 훈련할 때 사용되는 우리 군의 그렇죠. 수송기죠. 네, 실제로 2차 모의 훈련을 할 때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헬기장에서 군 헬기를 이용한 수송 과정도 집중적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군수물자를 도서 지역에 운반하는 부대들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군 전력도 등장을 하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궁금한 건 도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서 지역이 어디였죠? 네, 울릉도였죠. 이제 이천 특수전사령부 헬기장에서 울릉도까지 이런 코로나19 백신 상자를 수송하는 과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네. 군 전력까지 등장을 했고 이번 훈련 국방부가 주축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국방부 수송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질병청, 경찰청, 국토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들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사실 국방부가 주축이 되었다기보다는 본부처의 강력한 협업하에 군 수송기인 C-130과 시누쿠 헬기 등이 동원이 됐습니다. 또 사실 그런데 실제 백신 수송에서는 또 우발적인 상황들도 많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또 많습니다. 미리 연습이 또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1차와 2차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은 운송 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를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모든 운송 과정에 대한 호송 임무 전담을 특수전 사령부에 전담을 시키고 또 특수전 사령부에서는 같이 호송을 실시하는 경찰이라든지 업체를 통합 지휘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휘 체계를 단일화하면서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매운맛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매운맛입니다. 실제 백신 수송인 24일과 26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앞에 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백신 출하를 앞두고 사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고 네. 공장 주변에는 군과 경찰 인력들이 24시간 순찰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출하되는 백신 물량은 약 75만 명, 150만 회분으로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의 냉장 창고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자, 냉장 창고까지 이제 보관이 완료가 됐고 가장 궁금한 거는 또 이런 과정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거쳐서 수송이 됐습니까? 네, 백신은 우선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수송 과정은 군이 총괄을 하는데 지난 24일부터 닷새간 매일 15만 명분씩 나눠서 백신이 보관된 컨테이너 채로 5톤 무진동 트럭에 실린 뒤 수송이 됐습니다. 이송 과정에서는 군과 경찰 합동 호송을 받고 물류센터에 도착한 뒤에는 기준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변대령님 수송 과정에서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백신은 뭐 아시는 것처럼 특수 제작한 수송 용기에 따로 보관이 돼 있고 이 용기에는 온도 유지용 장치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약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네. 물류센터에서는 따로 소분 등 분류 작업을 하고 아침 5시부터 출하되어 전국 보건소 및 요양병원 등 555개소 접종 기관으로 운송이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또 수송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백신 접종 남았습니다. 조 기자 어떻습니까? 네, 지난 25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 등에서 시설별 인원에 맞춰서 분량을 나눠 수송이 됐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민간 선박과 군 수송기 등을 활용했고요. 운송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6일부터 전국 요양시설과 재활시설에서 입소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예방 접종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네, 변대령님 26일에 화이자 백신도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 공동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도착한 물량은 코백스와 계약한 1,000만 명분 가운데 이번에는 약 5만 8천 명분이 들어왔고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 약 5만 5천 명이 맞게 돼 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 제가 궁금한 건데 단순히 온도만 주의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화이자 백신은 보관 시 영하 70도 정도의 초저온 냉동을 유지해서 운송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운송 시엔 냉장 상태로 운송할 수 있지만 강하게 흔들면 백신 성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분해서 수송할 때 냉장 상태로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할 때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잘 포장해서 배송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댓글들을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범정부 통합까지 이루어지면서까지 모의 연습, 모의 훈련을 지속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도대체 무슨 위협 때문에 이러냐도 질문이 있었고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백신 수송 그리고 접종을 하기 전에 이미 백신을 접종한 그 외국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수집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사례에서 보면 수송 간에 백신이 도난당한다든지 탈취당한다든지 그리고 백신 접종 간에 상온에 노출돼 가지고 백신을 폐기한다든지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의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최후의 보루로서 백신 수송과 접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그 다양한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특히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군이 동원됐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리고 오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가집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이번엔 SNS 여론을 항해해보는 코너입니다. 밀리터리 카페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겨울 끝자락인 지난 1월 갑작스레 엄청난 폭설이 있었죠. 그때 훈련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육군 훈련소에서의 동계훈련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내리는 눈 보이시나요? 이곳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폭설과 혹한의 현장 논산인데요. 주변은 이미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단합된 목소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폭설에도 훈련병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합 각계전투 훈련의 필수적인 전투 기술들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온몸과 긴장감을 체조로 녹이고 시야를 가리는 눈을 헤치며 포복으로 전진합니다. 포복을 마쳤지만 강한 눈발로 쉽게 일어날 수 없는데요. 이때 옆에 있던 동기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줍니다. 춥지만 웃음이 오고 가는 현장인데요. 교관도인의 훈련병 철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잘했고 수고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어진 훈련은 눈발을 가리는 날카로운 총검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교관들의 육성지휘 소리가 힘을 더하는데요. 훈련을 마치고 전후의 어깨 위에 쌓인 눈을 털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눈이 와도 혹한의 추위가 와도 멈추지 않는 육군 훈련소. 궂은 날씨에도 강한 정신력으로 훈련을 이어가는 훈련병들의 멋지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육군 훈련소 유튜브에서 대설주의보도 훈련을 막을 수 없다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메뉴입니다. 두 번째는 KF-X 시제기 최종 조립 현장입니다. 총 사업비 9조여 원, 국내 기술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탐색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엔 기본 계획, 2015년에 체계 개발 사업이 정식 체결됐죠. KF-X를 제작하기 위해선 22만여 개의 표준품, 7천여 개의 구조물, 1,200여 개의 배관과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최종 조립은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조립하고 각 계통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주요 장비들을 다 장착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기능 점검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주요 스펙을 볼까요?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 최대 속도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 4.5세대 전투기 수준의 항전 장비인 KF-X, 2028년까지 시험 평가를 마치면 곧 만날 수 있는데요. 국산 부품과 기술력을 화려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수놓는 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방뉴스 유튜브 뉴스바바 현장 취재 KF-X 시제기 최종 조립 현장에 가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메뉴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더 새로운 메뉴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예장교 탄생의 순간 바로 임관식 이야기입니다.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네. 육군 학생 군사학교죠. 네. 임관식이 열렸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첫 우리 군의 신임 장교들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국방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임관식 현장을 소셜 라이브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학군 59기 임관식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총 117개 학군단 3,739명의 신임 장교가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습니다. 야, 드디어 59기가 임관을 하네요. 네. 제가 50기거든요. 아, 네. 괜히 라떼로 보일까 봐. 아,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기 전에 먼저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취재 현장 내용 중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6화 원칙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조 기자, 비밀 수첩 네 번째 장 어떤 거죠? 네, 벌써 비밀 수첩이 네. 네 번째 장 한 달을 또 이렇게 맞았습니다. 먼저 6화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먼저 누가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이었다가 이날 행사로 신분이 바뀌었죠. 이날의 주인공은 신임 장교 3,739명이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행사는 진행이 됐는데요. 육군학생군사학교와 각 학군단별 지정 장소에서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임관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임관자 대표 125명만 학생군사학교의 임관식에 참여하고 다른 임관자들은 각 학군단별 지정 장소에서 행사를 따로 진행했는데요. 왜 했냐? 임관식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 상관에게 신고를 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임관식도 장교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행사에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조국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됨을 다시 알려주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 기자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학군 장교의 임관식 이야기도 해주셨고 추가로 장교들만의 문화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반지 모형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행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크네요. 네, 가져오신 게 지금. 네, 그렇죠. 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장교들의 임관식을 또 봐왔습니다. 임관식을 기념하면서 맞춘 임관 반지들도 역시 제가 함께 봐왔는데요. 저도 평소에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 임관식을 계기로 이 임관 반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사관생도나 하관 후보생이 소위 계급장을 달면서 장교로 임관을 하면 계급장과 함께 손가락에 끼는 반지도 앞선 진행자의 설명처럼 맞추게 됩니다. 이 반지는 졸업생과 임관을 기념하고 앞으로 펼쳐질 군생활에서 임관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게 해줄 도구이자 대한민국 정예 장교의 상징인데요. 우리나라가 군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때 미국의 영향을 또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임관 반지 역시 미군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에 졸업한 해군사관학교 8기생들이 처음으로 임관 반지를 만들었고요. 이듬해인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도 임관 반지를 맞추게 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959년에 졸업한 7기부터 반지 제작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와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1기 졸업생부터 반지를 제작했다고도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반지를 맞추기만 했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역사까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자, 지금 앞에 모형 지금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초록색 보석이 박혀 있어요. 네. 저도 제 반지 색깔이 초록색 보석이었는데 이 양성 기간별로 또 차이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군사교육을 받는 양성 기관에 따라 조금씩 임관 반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반지 정중앙에 박힌 보석 색깔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모두 빨간색 루비를 사용합니다. 조국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겠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육군 3사관학교는 푸른색 사파이어입니다. 성실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학군 장교, 그러니까 ROTC의 임관 반지를 본떠 만든 모형은 보시는 것처럼 녹색 에메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귀함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 진행자님도 고귀한 이제 학군 장교, 정예 학군 장교로서 이렇게 이 녹색 에메랄드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댓글들이 무섭네요.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자, 출신별 임관 반지의 차이점까지 짚어줬습니다.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렇죠. 사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임관 반지랑 피앙세 반지 두 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라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요. 지금은 네. 어떻습니까? 네, 가격도 아무래도 가장 반지 이야기하면서 가격이 또 그쵸. 가장 중요하겠죠. 네, 반지 가격은 만들 때 사용하는 금의 양과 순도에 따라 교육 기간별로 꽤 차이가 나는데요. 학군장교 임관식이 열린 2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순금 한돈에 27만 원가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요즘엔 금값이 또 워낙 금값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그렇죠. 비싼데 임관 반지 제작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반지의 경우 반지 하나에 금 5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4돈에서 4돈 반을 쓰기도 합니다. 해군 사관학교나 공군 사관학교도 금의 순도를 18K가 아닌 14K로 낮추거나 아예 은반지에 도금을 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지를 맞추기 전 생도들 또는 후보생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인 선택하는 거죠. 현재는 임관 반지 하나만 했을 때 약 80만 원에서 90만 원 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금값이 비싸죠. 오르니까 반지값도 올랐습니다. 궁금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임관 반지까지 말해 주셨어요.
이제 학군 장교 말고도 다른 인관식들도 줄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 학군교 인관식을 시작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삼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와 해군, 공군사관학교의 인관식이 이제 줄줄이 이어집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는 3월 2일에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 날인 3월 3일에는 육군삼사관학교, 같은 주 금요일인 3월 5일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임관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3월 12일에는 해군사관학교, 18일에는 공군사관학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임관식은 종료가 되는데요. 네. 임관식은 모두 국방뉴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계신 분들 모두 함께 실시간 중계에 참여하셔서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인관식 일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비밀수첩 네 번째 장, 끝으로 네 자로 말해요.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의 준비한 내자 5만 촉광입니다. 5만 촉광. 네. 무슨 뜻이죠? 5만 개의 촛불이 만들어내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말로 흔히 임관식에서는 5만 촉광의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신임 장교들에게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신임 장교들을 향한 응원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겠죠. 인관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받은 계급장과 빛나는 반지처럼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 모두 앞으로의 군 생활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자로 말해요. 5만 촉광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학군사관 인관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각군사관학교들도 인관식을 진행합니다. 호국의 간성, 소위 계급장을 달고 인관하는 모든 분들의 앞길을 저희 국방매거진도 응원합니다. 이번 주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방을 보는 새로운 시선 국방매거진,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